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길러야 할 지능 8번째 강의입니다. 자기이해 지능 Intrapersonal Intelligence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rapersonal Intelligence는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사회관계, 대인관계 지능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였잖아요. 개인 이해 지능은 자기를 성찰하고 또 자기를 이해하는 지능입니다. 자,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욕망, 두려움, 재능 이런 것들을 잘 다루어서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잠재력으로 이 개인 이해 지능은 자신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인생을 효과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여러분 개인 이해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요 굉장히 좀 외로워 보여요. 그런데 자기 성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잘 표현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자신의 장점, 단점, 또 특기, 희망, 자, 지능 이런 데 관심을 이제 잘 파악하고 신체적인 이 컨디션과 행동을 잘 조절하는 철학자라든지 또 심리학자, 종교 지도자, 현명한 지도자, 정신적 지도자에게 나타나는 재능입니다.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사회관계 지능, 대인관계 지능하고 너무나도 비슷한 점이 있죠.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데 역시 성직자도 있었고 심리학자, 임상하는 사람들,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사들 이런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자기의 지능은 자기를 성찰하는데 또 똑같은 직업이 이렇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 교사를 한다든지 다른 사람을 대면해서 이렇게 직업을 갖는 사람은 개인 이해 지능도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 이해 지능이 좋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 이렇게 봤을 때 그 굉장히 인생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사회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은 여러 사람 같이 밥을 먹잖아요. 개인 이해 지능이 좋은 사람은 혼자 밥을 먹어요. 그런데 혼자 밥을 고독하게 먹는다고 해서 의미 없게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혼자 조용히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영감이라든지 아이디어가 거의 혼자 조용히 밥을 먹을 때 생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사람들하고 많이 만날 때는 사회적 지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제가 연구를 하고 책을 쓰고 그럴 때는 개인 이해 지능이 좋아요. 왜냐하면 고독하고 외롭고 성찰하고 생각을 많이 해야 이제 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서 친구하고 어울려서 막 밥을 먹고 이제 떠들썩하게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가도 집에 오면 골방에 들어가서 책을 펴고 야 내가 지금 많은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늦은 시간까지 책을 보고 자기 개발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개인이 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성찰을 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이 지능이 꼭 있어야 되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도 꼭 필요한 지능이 개인의 지능입니다. 자, 개인의 지능은요,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개인의 지능이 좋은 사람은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을 잘합니다.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는 그런 지식, 또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에 개입해서 이런 감정들을 분석하는 거죠. 그리고 분류하고 각각에다가 레벨링을 다 해서 이름을 붙여서 여기서 이제 자기 행동을 수정하고 또 자기 이해하고 수정하고 그렇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개인의 지능이 높은 사람은요, 자신이 원하는 분명한 자신만의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돼야지,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죠. 자, 개인의 지능도 마찬가지로 전두엽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상관관계가 많아요. 이 앞에 전두엽은 성격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두엽의 하부에 손상이 오면 자기 도취에 나르시즘에 빠진다든지 또 초조감 이런 것을 이제 반대로 나르시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초조감을 이제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두엽 상부에 손상이 오면 무관심하고 또 태만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우울증의 한 종류인 냉담심을 유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두엽의 하부의 밑에 있는 쪽에 손상이 오면 나르시즘 내지는 막 갑자기 이렇게 초조해지는 이런 거고, 또 위에 상부에 손상이 오면 무관심하고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거죠. 태만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나 전두엽에 손상이 있더라도 중요한 것은요, 모든 다른 인지적 기능은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에 이제 그 어떤 상부나 하부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개인 이해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거지, 다른 인지적 기능은 다 이제 보존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죠. 자, 자폐증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자기 이해 지능이 부족한 아이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죠. Who am I?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아이인데도 뭐 세계적인 그런 이 작가처럼 이렇게 너무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음악을 너무 잘한다든지 계산을 너무 암산을 잘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뭐 저도 이제 여러 번 TV에서 이런 사람을 봤는데 뭐 한 장애의 한 일종이죠. 그런데 필리핀인가 어디서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너무 대단한 음악을 이 미술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색감도 너무 좋고 막 정말 이 극찬을 받았는데 이 아이가 자폐증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폐증을 알아도 미술 표현하는 데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능은 다 정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공간과 기계, 미술 같은 영역에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이제 자폐증 아이들이에요. 대인관계 지능은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이라면 자기 이해 지능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개인의 지능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느낄 수 있고 자기 감정 상태, 행동 방식 이런 것들 다 이해함으로써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존중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레스펙트라 그러죠. 그리고 자기 향상 욕구, 막 그 우월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욕구들이 있다는 거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요. 또 이 지능을 잘 개발하면 사회적 성취감, 또 한 사람의 개성 이런 것을 키우는 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지능이 낮으면 이 자폐증 환자와 같이 자신을 환경으로부터 이게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지능의 특징을 볼게요. 자립심이 강해요. 혼자 뭐든지 하려고 그러고 또 혼자 사는 놀이나 취미가 많습니다. 놀이를 하는데 혼자 놀라 그래요. 그리고 혼자 있기를 원하는 특별히 찾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우리 자폐증 아이들 보면 이런 경우 많죠. 사람들하고 사회적 접촉 싫어하고 혼자만 있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꼭 놀이하는 그런 장소가 특별한 장소가 있어요. 아주 비슷하죠.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아의식이 강해요. 종교나 심리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요.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그런 놀이를 하는데 혼자 놀이를 단독 놀이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놀이 발달 앞에서 우리 그 유아 관찰 평가할 때 다 배웠죠.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유아 관찰 평가 앞에 강의해 놨는 게 다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회적 놀이에서 한번 보세요. 혼자 놀이는 어떤 거냐면 사회성이 가장 낮은 아이들이 노는 놀이가 혼자 놀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평행 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연합 놀이를 하고 협동 놀이를 하죠. 그 협동 놀이가 사회성이 가장 높은 단계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협동 놀이를 잘하죠. 역할도 잘하고 그걸 잘한다면 자기 지능이 좋은 사람은 거의 단독 놀이를 혼자 놀이를 해요. 그런데 우리 놀이가 뭐 사회적인 면도 있고 인지적인 그 면도 있잖아요. 인지적인 놀이에서 얘가 우월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어떨까요? 인지적 놀이에서 역할 놀이를 한다든지 규칙 있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수준 있게 하는 거죠. 뭐 기능놀이, 단순 반복적인 연습놀이 이런 거는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 이해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사회성은 많이 떨어져요. 그런데 인지적인 면은 뭐 정상이죠. 자, 이 지능이 높으면 자신의 몸과 정신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몸에 무리가 오면 스스로 위험을 느끼고 또 감정이 이렇게 높아졌을 때, 격양됐을 때 화를 누르고 또 화를 내면 금세 잘못을 깨닫는 이런 사람들이 자기 개인 이해 지능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고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아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능이 이 지능이죠.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묻는 사람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성직자들이 이 지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자, 성직자들은 우리가 사후의 세계에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많잖아요. 천국에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그래서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개인의 이해 지능이 없으면 사람하고 상담도 할 수도 없고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이 많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 본향은 어딘지 그런 걸 물었을 때 아무런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직자 또 종교 지도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은 개인 이해 지능이 좋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 이해 지능을 어떻게 키워줄까요? 자, 어렸을 때부터 키워줘야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사회 지능은 어릴 때부터 이제 놀이하면서 잘 길러줄 수 있는데, 개인 지능은 이제 고독해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길러줄까? 자, 그런데 우리 삐아제의 그 인지 발달 이론에 의하면 이렇게 이성적인 이상을 생각하는 이런 것은 구체적 조작기를 넘어서 형식적 조작기 돼서 초등학교 한 3, 4학년 정도 돼야 이제 그런 게 생긴다 그러거든. 그러면 개인 이해 지능이 발달되는 것은 참 보세요. 나는 어디서 왔지, 어디로 가지,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유치원 때 잘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이가 이제 구체적 조작기에서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다 넘어가서 이제 추상적인 생각을 할 때, 그래서 추리 소설을 좋아하고 그런 일반 동화가 아니고 그런 그 추리 소설 그런 책을 좋아할 때 바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 그러니까 유치원 시기에는 이것이 참 길러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이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능을 척도하는 것은 유아기 때는 참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면 아이의 지능을 좋게 해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여러 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을 해줘 보자는 거죠. 자, 우리 자원봉사를 해본다든지, 자원봉사 하면은 어떤 내가 그 수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런티어가 돼서 이 일을 하고 나면은 돈을 받는 것보다 더 기뻐요. 그래서 선진국에 가면 척도가 뭐냐면 너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봉사를 했느냐. 하버드 대학 갈 때도 30% 정도 이 봉사한 점수를 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한 2000년 이전에 1990년 뭐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자원봉사 시간을 갖고 오라 그랬잖아요. 그다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한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그거 어릴 때부터 이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학교 점수 따기 위해서 자원봉사 시간 막 얻으러 다니잖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돕는 이제 도우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남을 도와보고 도왔을 때 그 내면에서 오는 기쁨이 있어. 이런 것을 느껴보는 거죠. 이 돕기 활동은요. 뭐 어렸을 때부터 1살 때부터 엄마를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뭐 달라미를 주고 이런 거 간단한 도움이지만 해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길러보자 이런 거죠. 남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것을 글로 한번 표현해보는 거죠.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자,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거기에 대한 태도, 예절, 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사용해야 되는 건 언어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조용한 그 어떤 장소에 갔을 때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또 행동도 있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보다 가르치지 않은 거죠. 남을 도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생색내고 하면 안 되고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전부 다 이 지능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조사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잔치집에서는 기뻐해야 되지만 초상이 난 집에서 막 너무 기뻐하고 이러면 사람들의 눈총 받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어릴 때부터 알게 하자. 또 아이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 그 교육 과정에서도 미래에 대해서 플랜을 한번 짜는 거, 그 우리 계획표를 짜보고 생활 계획표를 만들어 보는 거, 이것도 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어떤 직업을 갖고 싶은지, 어떤 일이 재밌을 것 같은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끊임없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게 해서 또 스스로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시나 동요, 동화 등에게 감정을 거기서 나오는 어성 어때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 주인공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엠파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의 입장에서 그 작가의 마음에서 상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거죠. 이야기나 시를 듣고 명상해 본다든지 미술 작품 보고 감상해 보게 하는 활동도 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녀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가정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자, 아이에게 그 혼자서 사색할 수 있는 공간, 생각하는 방, 뭐 생각하는 이렇게 뭐 텐트 이런 거를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그 속에서 사색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공간에서 그때는 이제 조용하잖아요. 이제 때로는 엄마가 이렇게 조용한 음악을 틀어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갖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자신의 생각, 느낌을 일기로 한번 표현해보고 써보게 하고, 나만의 취미생활, 그 아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장려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플랜을 짜고 그것을 이제 했는지 실천 여부를 스스로 자기가 점검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매일 일기를 쓰거나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하고 반성하는 글을 쓰는 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그 일기를 쓴다는 거예요. 일기를 쓰면서 이제 일기를 쓰면 어떻게 해요? 오늘 했던 것 중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반성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죠. 자기 내면 세계에 집중해서 기도나 묵상, 명상을 하는 거. 그 명상 참 중요하고 어릴 때부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습관, 그런 장소를 주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떠올려서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대안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 명상, 사색 등 정신세계에 도움을 주는 그런 책을 읽게 하는 거. 아이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막 만화책만 많이 보면요, 아이들 그 뇌의 색깔이 달라진다 그래요. 그런데 생각하는 그런 책을 읽게 되면 뇌에서 큰 변화가 있는데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재미 위주로 된 책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는 거. 나는 잘해. 잘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거. 그러니까 파지티브 싱킹하고 또 말도 그렇게 하는 거죠. 자신을 홍보하는 이 광고를 만들어서 자기를 광고하는 거죠. 자기를 세일즈하는 그런 광고를 만들어서 또 자서전을 한번 써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신세계와 관련된 모임이나 종교적 모임에 참여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사람들 미팅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그 종교적인 행사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거룩함도 알려주고 또 그런 사람들의 그 친화적인 것도 알려주고, 또 거기서 우리가 뭘 하는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거를 보면서 자기도 이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자, 만약에 개인의 지능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자, 아이가 자라서 스스로 커서 먼 미래를 설계하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거 해주자 이런 얘기. 그럼 다중지능 이론에서 비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 이해지능은 intrapersonal intelligence라 그러죠. 자, 누리과정에서는 사회관계에서 나를 알고 존중하기, 여기서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나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다 관련이 돼 있고요. 예술 경험에서 감상하기가 이제 들어있는데, 예술 감상하기에서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보고 존중해 주는 거, 뭐 굳이 이제 넣자면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정서를, 개인 이해 지능을 좋게 하는 그 정서 통합 교육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기고 자아 존중감을 갖고 자기를 존경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죠.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거. 또 스스로 일을 하고 계획해서 하고 나의 감정을 상황에 맞게 이제 잘 표현한 것도 들어가고요. 그 인성에서 우리가 이제 정서적인 면이 있는데 뭐 양심이라든지 공감, 부끄러움, 자부심, 자존감, 또 그 남을 동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죄책감을 느끼는 거, 당황, 부러움, 정서적인 표현, 내면화하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이제 개인의 지능을 좋게 하는데 관련이 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영감 활동을 한번 해보자. 여기는 이제 종교적인 것에 이제 관련이 돼 있어서 유대인의 이제 교육에서 한번 굳이 우리가 가져온다면 탈무드에서 격언을 한번 들어보고 성경 동화 듣고 또 테필린 그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을 아이들이 이제 많이 암송을 해보고 베드사이드 스토리를 해서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기 전에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그 동화책을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베드사이드 스토리, 베개 머리 말 그 동화 있잖아요. 그런 거. 또 이제 체다카로 해서 이제 유대인 교육에서 보면 어렸을 때 꼭 아이들이요, 이제 이 감사한 일이나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체다카에서 이제 집에서 헌금하는 이렇게 항아리가 있어. 남을 위해서. 이건 이제 11조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제가 유대인 프로그램을 보니까 얘가 몇 개월이 안 됐는데도 이게 동전 집을 수 있으면 그 코인을 거기다가 이제 통에다 넣더라고요. 진짜 너무 놀라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아이들은 헌금하는 돈 따로 빼서 체다카를 이거를 실천을 하는데, 야, 우리도 집에서 이제 불우유토끼 그런 이제 항아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뭐 저금통 만들어 놓고 우리가 감사한 일, 내가 진짜 어떤 이제 갑자기 뭐 돈이 생겼다든지 그랬을 때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돕기 위한 이런 체다카 이런 것을 한번 실천해 보자. 그럼 그게 어디 가겠어요? 아이는 그 체다카 항아리에 그 오프닝을 하면서 자기 속에서 벌써 내면에서 너무나도 큰 만족감이 있고, 그때 아이 머리 좋아지는 거는요, 정말 우리가 왜 남을 돕고 좋은 일 하고 나면 괜히 기분 좋아지고 막 이렇게 머리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릴 때부터 아이가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유대인들이 세상을 많은 사람들보다,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게 그 사람들 성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예술 감상에서 다양한 음악을 감상하고 자연의 그 자연 그 자체, 내추럴한 이것들을 자연물을 감상하고 미술 감상하고 또 이제 극놀이 감상하고 이런 것도 이제 연관이 될 것 같고, 명상하는 것에 세로토닌 분비하는 거, 우리가 그 물이 흐르고 이렇게 조용하고 음이온이 나온 곳, 음이온이 있는 곳에는요 산소가 있고 물이 있는 곳이에요. 이제 그런 데를 산책을 하면, 명상을 하면 세로토닌이 막 생겨요. 그 세로토닌은 창의성의 좀 호르몬이고요. 착한 호르몬이고요. 비싼 호르몬이에요. 이게 일시세 250만 원, 300만 원 정도 한다 그러는데, 그럼 아이를 이제 이런 데로 이제 가서 좋은 곳에서 물이 나오는 음이온이 있는 곳에서 막 산책을 하면 세로토닌이 막 분비되니까 10cc만 이렇게 분비돼도 막 3천만 원 버는 거죠. 그 이런 활동 어릴 때부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뇌를 알파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막 하면 뇌가 베타파가 돼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막 시험 공부할 때 한두 시간 집중해서 하면 머리가 띵 하잖아요. 자, 그때 알파파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뭐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뭘 하면 되겠어요?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알파파가 만들어서 조금 휴식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저 강의를 들으면서 뇌에서 세로토닌이 분비될 수 있고 뇌를 알파파로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너무 어려운 그런 강의를 하면 여러분 내가 전부 다 베타파가 돼가지고 막 컴퓨징 아주 어렵죠. 막 저게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영어를 하는 것도 아니고 한글로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지금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많았을 때 그렇지 이렇게 고개가 끄덕이시면 뇌는 똑같은 이 공부 시간인데도 베타파가 아니고 알파파로 만들어져요. 너무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아는 것이 많을수록 공부하는 게 재밌는 거죠. 그다음에 사색하는 거, 또 명상 프로그램에서 음악 명상, 또 사람과 교감하고 자연과 교감하고 다도 뭐 명상 이런 것도 또 그러면서 명상하는 거, 산책 명상하는 거 이게 다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활동을 많이 할 때 개인의 지능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개인의 지능 정진 활동에서 앞에서 다 살펴봤지만 일기 쓰고 명상하고 자서전 한번 써보고 종교 모임에 가보고 미래를 한번 설계해보고 상상을 하는 거죠. 자신의 장단점이 뭔지에 대해서 알고 그럼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는가. 또 자신의 소중함에 대해서 알고 혼자 여행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회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대인관계 지능이 좋은 사람은 여러 사람이 같이 그룹으로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데 때로는 혼자서 여행할 필요도 있어요. 그때 아이디어를 얻게 되거든요. 정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사람은 양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같이 갈 때는 같이 가고 또 내가 이렇게 책을 쓴다든지 중요한 연구를 하고 아이디어를 받아야 될 때는 혼자 이렇게 여행하는 것도 필요하죠. 가끔은 혼자서 밥을 먹고 간식도 먹어보고 또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갖는 거 다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관련 직업 볼게요. 심리학자, 연구자, 철학자, 소설가. 소설가는 이제 이 지능이 좋아야 되고 정신적인 상담가, 또 현명한 지도자, 종교가 자, 뭐 다 들어갔어요.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의 지능을 이제 살펴봤는데 앞에서 사회관계 지능, 대인관계 지능하고 완전 반대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동진의 양면처럼 양쪽을 다 잘 지능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지능이 좋으면 사회관계 지능이 좋으면 뭐 언어 지능도 관련이 돼 있지만 또 자기 성찰을 잘해도 또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또 사회관계 지능, 대인관계 지능, 또 개인의 지능 하기 싫어도 이 네 가지 지능은 꼭 여러분들이 잘 갖고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문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지능, 제가 앞에 얘기했던 언어 지능, 논리 수학 지능, 대인관계 지능, 개인의 지능 이것을 잘 기르면 되고요. 자, 이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또 지능이 다르죠. 이과로 가고 싶은 사람은 논리 수학 지능 좋아야 되겠죠. 공간 지능 좋아야 되고 이과로 가더라도 개인 지능이 꼭 좋아야 되고요. 하나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자연탐구 지능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자연탐구 지능을 함께 공부해 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에 했던 개인 이해 지능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나는 이 지능이 좋은가?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고 자, 그러면 내가 원해서 사회지능과 개인 이해 지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골고루 줬는가? 한번 자기 성찰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8개 지능을 다 좋게 하려고 그러면 내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는가? 자, 생각이 나겠죠? 그래서 교사도 성찰하고 부모님도 한번 자기를 성찰해보고 이때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변화를 갖고 정말 미래 사회가 우리가 살기가 더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 자기 이해 지능이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에도 굉장히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지구력이 길러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자연탐구 지능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